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멘토의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조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인 이유는 새로운 컨텐츠를 소개하기 위함인데요. 바로 스포일러라고 하는 클라리멘토의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스포일러가 뭐냐? 이거는 저희가 영화에서 쓰이는 예고편 같은 거죠. 저희가 커피가 소개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커피가 소개될지 간단한 정보와 추천을 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같이 하실 분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멘토에서 생두와 로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장영순이고요. 오늘 컨텐츠에서 제가 로스팅적으로 맛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러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운지 클라리멘토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리스타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추출을 담당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클라리멘토 커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넘버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1년 저희가 클라리멘토를 처음 시작할 때 붙인 넘버링이 1번인데요. 지금 벌써 소개되는 커피가 200번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네이밍 앞에 붙은 번호는 클라리멘토가 몇 번째로 소개하는 싱글 오리진 커피인지 라는 정보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스포일러에서 총 6가지의 204번부터 211번의 넘버링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간에는 왜 없어요? 중간에 빠진 넘버링들은 저희가 다음 달에 뭐 행사라던가 특별한 이벤트에 보통 쓰일 예정이니까요. 그 커피들도 따로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좀 추출하면서 커피에 대한 스포일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추출은 혜진 바리스타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추출을 할 예정인데요. ppm은 한 85 정도 타겟으로 저희가 지금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보라색 드리퍼는 베이비 오라는 드리퍼인데 이제 오레아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영국에 있는 드리퍼고 안에 리브나 따로 그런 게 없어서 추출이 훨씬 더 빠르고 아무래도 직경이 작다 보니까 조금 저도징이라 하면은 10g에서 15g 정도 되어 있는 원두들로도 충분히 맛이 잘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용할 레시피는 15g 원두를 사용할 예정이고 물은 총 250g을 사용해서 추출 비율은 약 1:16의 비율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 온도는 92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라인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체프가 되게 많은데 이 체프가 아무래도 미분이나 뭐 체프나 그런 것들이 추출 속도를 조금 좌우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꼭 블로우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바로 추출해 볼게요. 추출은 비교적 쉬운 레시피로 55번만 포하시면 되시고 30초 간격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요 마지막 두 번째 부어만 지금 보고 계시는 멜로 드립으로 추출하고 있어요. 이 멜로 드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줄기가 되게 샤워기처럼 나와가지고 마류 현상을 최대한 적게 해주면서 이제 애프터가 조금 더 클린하고 추출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를 위해서 저희는 마지막 두 번째 푸어만 멜로 드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출은 다 진행돼서 지금 이제 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먹어볼까요? 뭐야? 대표님이 지금 제일 잘 보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아니요. 그러면은 저희 한번 마셔볼까요? 네. 네, 한번 마셔볼까요? 네, 마셔볼까요? 그럼 저희 204번 콜롬비아 카페 그랑아 라 에스페란자 세로아줄 게이샤 하이브리드 워시드. 되게 네. 이름이 기니까 커피부터 한번 저어서 따라드릴게요. 추출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만 따라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이 농장은 저희가 처음 구매가 아니죠? 세로아줄 농장은 진짜 구매한 지 거의 10년 동안 매년 먹는 것 같은데 이 세로아줄은 이제 그랑알라 에스페란자에서 제일 높이 위치한 농장이거든요. 내추럴이나 허니 뭐 이런 쪽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막 딸기 노트도 있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먹었을 때는 이 워시드가 진짜 좋더라고요. 되게 이 하이브리드 워시드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내추럴스럽게 중간중간에 발효를 계속 진행하면서 1차, 2차로 나눠서 하면서 너무 워시드 같지 않게 내추럴의 향미가 조금 껴있는 느낌을 오, 맞아요.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3년 전에 먹었을 때 좀 진짜 맛있었거든요. 충격적으로 맛있었는데 콜롬비아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매년 거의 뭐 수량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먹어보고 있는 이 가공법 그리고 세로아줄 농장 또 수많은 바리스타들이 대회에서도 진짜 많이 쓰고 맞죠, 맞아요. 과일스러운 느낌이 좀 더 많죠. 왜냐면 워시드는 좀 꽃인데 이 하이브리드 워시드는 그래도 약간 과일 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올해 하이브리드 워시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말차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열대 과일 노트도 되게 많이 뜨고 그리고 로스팅 할 때도 열을 되게 좀 잘 먹는 느낌의 커피입니다. 열이 잘 먹는다는 게 약간 로스팅 관점에서 어떤 의미예요, 그게? 같은 열을 줬을 때 네. 조금 더 빨리 로스팅이 되는 아, 성향이 있죠. 그럼 잘 그죠? 익는다는 잘 익죠. 그래서 뜻이죠? 빨리 로스팅이 될 수 있어서 아, 화력 조절을 조금 더 민감하게 해줘야 돼요. 좀 까다로운 생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까다로운 생두죠.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워시드인데 워시드 같지 않은 그런 너무 복합적인 과일 향들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 마셔볼 때부터. 바리스타님은 어떠세요? 저는 되게 키위스러운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단맛도 되게 좋고 주시하고 되게 부드러운 질감이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그 좀 따뜻할 때랑 차가울 때 뉘앙스가 되게 많이 다른 게 저는 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티라이크 하거나 좀 플로럴 하거나 약간 이런 살짝의 허브레도 있었는데 와 엄청 이제 식어갈수록 그 열대과일, 키위, 특히 골든 키위 노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컵으로 내려도. 또 굉장히 올해 세로아줄도 재밌는 맛을 가지고 있는 걸 셀렉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요즘에도 이거 막 살려면은 줄 서야 되더라고요. 와 인기가 아직도. 근데 맞아, 그걸 인기도 또 개 많고. 탓이네. 쫄라서 개타고. 이거는 뭐 진짜 맛도 안 보고 살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믿고 사는 농장 같은 느낌이죠. 세로아줄 맛은 그쵸? 세로아줄 콜롬비아 때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몇 개 없어요. 콜롬비아 농장 중에도. 맞아, 제가 알기로 콜롬비아에도 그 라 에스페란자라고 가진 농장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그쵸? 그 네이밍을 쓰는 데가. 근데 아마 아직까지 그래도 제일 유명한 라 에스페란자지 않을까, 콜롬비아에서. 세로아줄도 많고 네. 되게 많죠. 각 나라마다 세로아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좀 노트를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좀 편집자로서 이 커피의 맛의 뉘앙스를 골든 캄이라는 한 단어 키포인트로 정리를 했거든요. 골드빛, 노란빛의 되게 다채로운 과일류들이 선명한데 그게 엄청 막 부담스럽거나 튀지 않고 되게 차분하고 좀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어서 그래서 골든 캄이라고 하는 약간 좀 연상을 할 수 있게끔 단어 노트를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넘버링 커피 한번 마셔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잠은 다 잤다. 저는 원래 마셔도 잘 자서 네, 저도 잘 자요. 오, 206번 넘버링 커피는 페루 산타테레사 안드레스 토레스 게이샤 내추럴이라는 네이밍을 가진 넘버링입니다. 이거 저는 그냥 일단 먹자마자 너무 향긋한데요? 너무 향긋하다 진짜. 이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린빈 바이어들이 이제 샘플도 주고 그리고 이제 잘 찾아서 이제 저랑 소통을 하면서 많이 제안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냥 샘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저는 안 먹어본 건 잘 안 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맛을 보자 해서 먹어봤는데 첫 인상이 되게 그 파나마의 토트마스라는 농장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레이어드가 많이 껴있는 산미와 되게 복합적인 노트들 그리고 보라 색깔의 이런 첫인상들이 되게 비슷해서 무조건 구매를 하게 됐고 토트마스보다 맛있다고 할 수 없고 확실히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그 결이 되게 비슷해서 이 가격대에 이 생두면은 되게 만족스럽게 먹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했습니다. 오,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름도 멋있고 이름도 멋있고 산타 테레사들이 또 잘하기도 하거든요. 아, 유명한 각 나라에도 네, 또 산타 맞아. 테레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잘하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와이니한 이게 식을수록 와이니한 게 좀 올라오는데 그게 이게 와인도 좀 발효가 많이 된 와인들은 쿰쿰한 게 있는데 얘는 조금 그래도 따뜻한? 피노누아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피노누아가 사실 이제 와인에서도 조금 딸기스러운 느낌이 저의 생각에는 되게 많았는데 피니시가 깔끔하고 그런 류의 와인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되게 좋게 먹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 정보를 취합하면서 이 산타테레사의 농장주에 대한 뭔가 얘기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농장주가 이제 네이밍에도 있듯이 안드레스 토레스라는 농장주인데 네. 이제 아버지한테 이 농장을 2016년에 물려받고 그때는 이제 게이샤 품종이 아예 없었대요. 커피 나무가 이제 카티모르라고 하는 이제 나무 품종만 있었는데 2016년에 이 농장주께서 게이샤 트렌드의 흐름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카티모르 나무를 다 제거하고 게이샤 나무로 바꿔서 생산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듬해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매출이 한 8배 정도 성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게이샤 나무를 팔아서. 2021년에 페루 컵 오브 엑설런스에서 이제 5위를 또 수상을 하시면서 약간 또 퀄리티까지 인정받은 좀 농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게이샤로. 네. 아 훌륭한 커피였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 그 코멘트로 써주신 문장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이제 가성비를 떠난 발견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커피를 해서 뭔가 이 정말 약간 그냥 가격을 떠나서 이 정도의 커피라면은 발견이지 않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섬세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페루 하면은 고소함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항상. 되게 너티하고. 네. 근데 얘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맞아요. 페루도 매년 가면 갈수록 되게 맛있어지는 산지고 저희도 되게 많은 페루 게이샤들 매년 사잖아요. 뭐 알토미라도르나. 네네. 근데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매년 되게 더 맛있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얘도 또 페루에 대한 인식이 또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좀 작년에 경험했던 페루랑은 약간 또 결이 또 새로운 페루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207번. 네. 아 이거는 또 미쳤지. 이거 진짜 이것도 또 제가 그냥 볶자마자 맛있다고 추천을 하시는. 맞아요. 207번은 콜롬비아 노르디고 프로치 파노라마 콜롬비아 품종 워시드고요. 정말 진짜 그냥 상큼한데요. 네네. 네. 진짜 그러니까 감귤 티 같은. 노르디고 프로치를 이번에 이제 좀 많이 팔고 있는데 되게 많은 문의 중에 노르디고 프로치가 로스팅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문의 중에 저희 스토어 고객님들.
근데 노르딕 어프로치는 그 북유럽에 있는 회사고요. 생두 소싱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요. 많은 샘플들을 토대로 그분들이 이제 검수해서 자기들이 맞는 거를 구매를 해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 회사고, 되게 유명한 시민들보라는 로스터 대표님 상 만드신 회사였고, 지금도 저는 여기에 생두들의 퀄리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로스터들의 이런 로망 같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로스팅을 열심히 할 무렵에 외국 커피들을 마시면은 되게 외국 커피들은 진짜 이렇게 플레이버가 은은하고 맛있고 뭔가 잘 정돈돼 있는데 이게 로스팅 스타일일까? 아니면은 그들이 생두를 더 좋은 걸 쓰는 걸까라는 이제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로스팅 스타일도 물론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노르딕 어프로치의 생두를 접해보면은 언뜻 그냥 그거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스타일과. 그래서 이 콜롬비아도 이번에 처음 들여온 커피인데 먹자마자 와 진짜 이게 외국 커피 먹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죠? 네. 북유럽을 약간 경험할 수 있는 맞아요. 넘버링일 수도 그리고 딱 있겠네요. 그 느낌이에요. 네. 뭔가 외국 커피들을 저는 취미 삼아 되게 많이 시켜서 먹는데 그렇게 먹었을 때 그런 느낌? 맞아요. 이 약간 고소함의 베이스가 되게 그냥 깔려있는 느낌? 네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귤이 2번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처음 입에 먹어봤을 때도 귤인데 조금 입에 머금고 있을 때 견과류가 나오다가 애프터에도 또 귤이 나. 뭔가 귤이 또 나와. 네. 그래서 한번 펀치감이 2번 있는 느낌. 그래서 되게 와 이게 이 가격이면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커피고, 아마도 데일리 커피로 드시기에 진짜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질리는 노트들이 아니에요. 또 꽃, 그리고 뭐 귤, 그리고 약간의 견과류 그런 것들. 이게 또 이렇게 조금 라이트한 느낌으로 가는 생두들은 또 약간 추출에서 조금 다른 경향을 혹시 보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07번이 유독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시간이 길긴 했어요. 아, 좀 더 오래 걸렸구나, 추출이. 네네. 아무래도 워시드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시간이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네. 조금 시간 추출이 좀 길었어요. 맞아요. 그 원래 워시드가 조금 더 추출이 길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에 우리 두 개는 하이브리드 워시드와 내추럴이었으니까 네, 조금은 상대적으로 될 수도 있죠. 그걸 추출하실 때도 좀 감안을 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미분이나 네. 체크 같은 걸 조금 확실히 날려주시는 게 오히려 더 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그거 들었어요. 되게 좋은 팁이네요. 음. 미분 날려주고. 어떻게 날려요, 근데? 미분 이렇게 호흡 불어. 저희 요거 사고 있는데 여기 PPL인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사고 있는데 요거. 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 쓰리바먹 거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써본 블로거 중에 가장 맞아요. 강력해요. 제일 강력한 가장 거예요. 강력해, 이거 하나 진짜. 사면은 제프고 미분이고 다 날아가고. 네, 맞아요. 원두까지 날아갈 수 있어서 맞아요, 조심해야 맞아요. 돼요. 오, 맞아요. 싱크대 같은 데서 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거- 새 모양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이거 직구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또 한국에 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편하게. 너무 편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깨알 제품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207번 농장을 대표님이 주신 정보를 좀 취합하는 와중에 봤는데 이 농장은 제가 사실 처음 들어보는 농장이긴 했거든요, 콜롬비아에. 근데 이게 한 50년 정도가 너무 좀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농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맛 자체도 퀄리티가 이렇게 나오는 원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 50년은 돼야 이게 뭔가 맛이 나오나요? 좀 뭔가 이 안정된- 가공 시설에서 나오는 이 풋풋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희 제가 진짜 좋아하는 로즈마 농장도 네네네. 그 가공 시설이 진짜 오래됐거든요. 네. 대대손손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워싱 스테이션이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와 그때 이제 세미나 할 때 들었는데 네. 와 진짜 엄청나구나. 아, 경력은 무시를 못하네요, 어느 분야든. 네. 다음 먹어볼까요? 네,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번 페루 엘세드로 마르쉘 플리워시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207번보다 209번이 조금 더 데일리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마르쉐리 뭔지 아세요? 품종? 그럼 무슨 품종인지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마르실 품종이란 거. 저도 네.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게 되게 스토리가 많더라고. 이게 막 쇼이 1등을 하는 경력도 있는 품종이고. 근데 이 농장 재밌는 게 네.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아는 건데 1등한 농장에서 품종을 갖고 와서 네.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커피가. 네, 아. 이 농장에서 이제 그 1등한 농장의 씨앗을 받아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막 먹자마자 청사과 노트가 진짜 많이 떠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청사과가 조금 과하면 불호의 영역으로 가거든요. 네. 네. 너무 근데- 풋한 느낌이 맞아. 나서 그런 근데 게 아닐까. 이거는 좀 약간 향긋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호박엿 같은 느낌으로 싹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일리 커피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씨앗을 또 가져오는 그 정성이 이네르토 농장도 이제 에스메랄다에서 씨앗 아, 오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스토리랑 비슷한데 네. 너무 재밌는 스토리네요.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 그게 뭐 알고 보니 그게 마르쉐가 아니라 뭐 다른 거였다, 뭐 로브스타였다, 막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 네. 실은 뭐 진이업은 뭐 그들만 알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경력이 있다. 근데 저는 너무 먹자마자 그 정말 그 호박 사탕, 호박엿 그 한국의 그 맞아. 호박엿 캔디의 단맛 같이 너무 그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입에 이렇게 착 던지는 느낌. 네 맞아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그 청사과인데 약간 되게 탕으로 된 것 같은 그런 맞아. 단맛, 코팅된 단맛. 그런 사과였어요. 느끼기가. 너무 맛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네. 그럼 이 엘세드로의 농장은 좀 오래된 농장일까요? 몰라요. 뒤에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항상 DM을 하는데 그 농장주분들이 DM을 잘 안 거시더라고요. 바쁘겠죠. 근데 페이드로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 그것도 되게 많은 네이밍 중에 하나라서 네. 보통은 이제 커피 농장 정보를 볼 때 농장만 보면 안 되고 그 농장주 이름도 같이 매칭을 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야지 뭔가 너무 딱 맞지. 많아서. 예전에 저도 맨날 심심하면 이제 농장 막 찾아보고 하는데 이 농장인가 했는데 막 고도가 달라서 알고 보면은 농장주 이름이 다르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순수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부담이 없어서 네. 한 잔을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아유,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다음 거 먹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향 갈자마자 네네. 되게 바질 향이 확 아, 올라왔던 맞아. 인텐스가 강한. 오, 그냥 바로 향이 느껴진대요. 그 허브가. 네, 네. 그냥 바질 네. 나 바질이야 느낌. 바질 커피. 옛날에 네. 제 전 직장에서 이런 향이 나는 커피가 있었거든요. 그 대표님이 막 피자에 뿌려드시고 그랬어요. 커피를 이렇게 가니시하듯이. 근데 거의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210번 커피는 이제 콜롬비아의 라 파르셀라 SG1344 게이샤 48시간 드라이 퍼먼티드 워시드,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사실 이게 저도 이거를 루틴에서 딱 갈았을 때 이 향이 너무 이게 인텐스가 세잖아요. 네네. 이게 인피지드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이 농장이 되게 마이크로한 되게 작은 농장이어서 그 시설이 없대요. 애초에 가공 시설이? 가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대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해했어요. 이제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펑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진짜 와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근데 그 선을 되게 잘 탄 느낌이긴 해요. 과하진 않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눈 감고 먹으면 바질 에이드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럴 정도의 바질 네. 맞아요. 향이 굉장히 선명하네요. 오히려 약간 커피 입문자분들한테는 이런 맞아요. 뭔가 임팩트 있고 선명한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럴 것 오히려 같아요. 되게 좋으실 것 같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달에 한번 힌트 구매를 모르고 잘못해가지고 그 커피. 가양 커피를 네네.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팔고 싶진 않아서 저희 고객들한테 다 스마트 스토어 고객분들한테 원두 구매하실 때마다 조금씩 다 드렸는데 그거를 팔아달라는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런 펑키한 걸 취향이 사람이 맞아요. 계세요, 취향이 고객님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아마 근데 그거를 맛있게 드셨으면 이것도 분명히 맛있을 거예요. 네. 뭐 그 정도로 막 가양이다 이런 인텐스는 아니지만 맞아요. 어쨌든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 테이스팅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은 노트를 정말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를 그린칠이라고 묶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네, 녹색이나 짙은 계열의 약간 좀 근데 그 민트하고 좀 화한 느낌이 나는 좀 칠링되는 느낌이어서 이제 그린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또 재밌으실 것 같아서 이름 붙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커피 한번 마셔볼까요? 마지막 커피는 다크 로스팅이군요, 저희. 다크 로스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갈고 네. 약간 생각보다 많이 안 갈려서 네. 다시 한 번 더 갈았는데 많이 한번 마셔볼게요. 추출 온도는 몇 도로 하셨어요? 92도로 일단 했어요. 보통 이제 바에서나 뭐 가정에서 추천드릴 때 이런 좀 강배전되는 원두는 어떻게 조금 레시피를 추천드리는 편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같은 레시피로 하되 이제 온도를 살짝 낮춰서 물 온도를. 네. 근데 왜 안 놔주셨어요? 이제 같은 온도로 한번 내려봤을 때 느낌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쵸, 그쵸. 네. 근데 정말 이 커피가 뭔지 설명을 먼저 드려서 이 커피는 211번의 넘버링이고 코스타리카, 라리아, 피에산, SL28, 레포사도입니다. 레포사도라는 게 저는 너무 이것도 또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혹시 이게 뭔가요, 대표님? 그냥 머시드 같아요. 아니, 원래 멋있게 하려고 무슨 나 갖다 보시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네. SL28인 것 같아요. SL28이 오. 스칼레버러터리 약자거든요. 네네. 28번째로 만든 개량한 품종, 약간 뭐 이런 뜻인데 케냐에서 되게 많이 쓰고 일단은 케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는 이 품종은 케냐 것도 분명히 맛있지만 저는 코스타리카가 더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케냐의 이런 SL28 단일 품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어보면 인텐스가 엄청 높은 포도나 아니면 오렌지 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안 그런데 일부의 소비자분들은 이거를 감기약 맛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케냐를 아예 안 먹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인텐스 높은 그런 잼 같은 맛 때문에. 근데 코스타리카는 SL28이 되게 그게 잘 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깔끔하게 맞아요. 나오는 것 좀- 같은. 좀 약간 덮어주는 느낌? 다른 네. 때로와가 좀 덮어주는 느낌? 그래서 이런 SL28 품종이 코스타리카랑 진짜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매년 두세 개씩은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코스타리카 있어요. SL28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맞았는데 여기서 이걸 약배전에서 샘플을 했을 때는 진짜 그 주주배 대추. 대추가 진짜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이 주주배가 저는 약배전보다 강배전일 때 훨씬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맛과 주주배 노트가 조금은 안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제 기준에 그래서 뭔가 이거 강배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피가 생도부터 진짜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이거를 샘플을 사서 먹어보고 많이 이거다. 사야지 했는데 얼마 못 사서 품절됐더라고요. 역시 아이고.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바로 품절돼가지고 또 수량이 뭐 근데 뭐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많지도 않고. 저희가 저번 달부터 초코팝콘, 그러니까 다크 로스트 라인업을 시작을 했는데 또 저번 달에 소개한 그 하마슈와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먹어봤을 맞아. 때 네. 좀 더 다크 로스팅의 뉘앙스가 있는데 그 더 다채로운 컵 같아요. 저번 달의 커피보다 훨씬 검과일이라던가 이런 좀 즐길 거리가 훨씬 많은 커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크로스팅 매력 중에 하나가 호미에서 오는 스모키한 네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스모키한 느낌 속에 또 향긋하게 카라멜이 네, 맞아요.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이어서 이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마쇼보다 좀 더
좋았어요. 오, 개인적으로 네. 깔끔하고. 네,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로스는 팍 엄청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네. 진짜 클라리멘토의 티라이크 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약간 그 전에 처음에 출시됐던 초코팝콘은 조금 약간 배전도의 맛이 많이 느껴져요. 아, 네네. 맛있지만 조금 저의 취향은 아니었다고 아, 생각하는데 네네. 맛없다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돌려서 조금 말하시는 중이셔가지고 그거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죠. 네. 내일부터 그거만 드세요. 적응될 때까지. 아니 근데 내일부터 다시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배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채롭고 맞아요. 되게 저는 배 같은 느낌, 아. 시원한 느낌도 좀 느껴졌거든요. 네. 대표님이 그 로스팅을 되게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그 뒤에 나오는 스모키함은 분명 있는데 그 배전도의 맛은 정말 거의 없는 되게 맞아요. 깔끔한 맛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클라리멘토에서 조금 이제 너무 산미감이 세다고 느끼셔서 약배전을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걸로 판매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라운지에서도 판매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또 하나의 배전도가 새로 나온 게 또 취향이 또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동안 먹었던 거랑 스타일들을 계속 셀렉을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스타일도 다크로스트만의 매력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코 팝콘 만들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죠. 진짜 좋은 원재료로 네. 로스팅을 했을 때도 매력이 충분히 느껴지면서 그 스모키함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싶은 거죠. 맞아요. 원래는 혼자 하던 취미 생활이었는데 널리 퍼뜨려 주시려고. 그래서 이번 달 다크 넘버링은 이제 211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3월 1일에 오픈하는 6종을 한번 다 같이 마셔봤는데 여기에 없는 라인업들은 저희가 3월 중반에 이제 행사로서 오픈되는 것도 있고요. 또 무슨 새로운 행사라죠? 그건 비밀이에요, 대표님. 얘기 해주시면 됩니다. 스포일러잖아요. 그쵸. 스포일러라서. 저희가 이게 중간에 제가 3월 중반쯤에 이제 더현대에서 코리아 커피 위크와 함께 같이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스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라인업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준비 중인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사계절 시즈널한 블렌드 커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반쯤에는 스프링 블렌드가 새로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개인적인 선호도를 한번 볼까요? 가장 마음에 개인적인 드는 선호도. 거 한번 하나씩 이것만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어렵다. 너무 다 다른 두 개씩 할까요? 두 개씩? 2개씩?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206, 207이요. 그러니까 과일을 좋아하시면은 206번을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네. 플로럴 쪽을 되게 좋아하시면 이제 207번. 네, 근데 플로럴 하면서도 되게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맞아요. 더 많이 살 걸 후회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리스타님은, 혜진님은?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네네네. 211도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3월 1일에 오픈하는 것 중에 꼭 2개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또 이게 어렵네요. 막상 고르려니까. 그쵸. 아, 이게 딱 2개만 골라야 되다 보니까. 그럼 저는 204번 이제 세로아주 커피랑 오. 그리고 209번 페루의 엘세드로 마르쉘 커피. 저는 사실 세로아주도 저도 매년 거의 마셔본 커피지만 이렇게까지 다채롭게 변하는 세로아주는 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또 재밌었던 넘버링이었고요. 또 209번의 페루 커피는 정말 그 노트의 선명함과 부드러움과 정말 데일리로 좋은 이 뉘앙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안 고른 2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네. 좋아하는 그죠? 픽이었습니다. 소신 있게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 약간 지금 날씨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음. 지금 날씨가 어떻죠? 이제 춥나요?
아니면 조금 이제 날이 풀리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아이스로도 즐기기 딱 오. 좋은 그런 원두로 보면은 저는 204번이랑 211번. 저는 생각보다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11번 놀랐다. 다크 로스팅 놀랐다. 아. 네네, 딱 그 자체다. 그럼 약간 오히려 혜진님의 취향의 폭을 대표님이 높여주신 걸 수 있겠네요. 항상 넓혀주시긴 하니까.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혜진님. 네. 맞아요. 근데 근데도 만족했다. 그쵸. 그쵸. 저는 대단한 커피.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다크 로스팅일수록 맛이 가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왜 굳이 먹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 커피는 생도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표현될까? 맞아요.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오히려 라이트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뉘앙스가 느낌에, 있어서. 네. 오히려 92도가 더 잘 맞지 않았나? 아니 88도 훨씬 많아. 그거는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시는 걸로. 네. 그리고 204번은 이제 아이스로 즐기기에 너무 상큼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을 것 따뜻하게 즐기기에도 되게 괜찮은 질감이 되게 단맛도 좋고 질감도 부드러워서 개인적으로는 2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인 추천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네. 그럼 좀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픽한 커피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 총 4가지로 저희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과일 픽. 좀 과일의 다채로운 좀 그런 노트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로럴 픽. 좀 티같이 은은하고 좀 부드러운 컵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펑키 픽. 좀 약간 발효낌이 있으면서도 좀 맛이 좀 선명한 느낌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데일리 픽. 무난하게 매일 마셔도 좋을 커피를 좀 찾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과일 픽은 204번. 근데 이게 204는 이 이름답게 저는 하이브리드 같아요. 약간 좀 플로럴과 과일 픽을 왔다 갔다 믹스돼 하는 것 있는 같아. 맞아요. 니값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겹쳐져 있는 맞아요.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복합적이어서 사실은 맞아요. 네. 맞아요. 좀 플로럴을 넣어도 아쉽지 않은. 그리고 두 번째 과일 픽은 이제 206번 페루 커피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로럴 픽은 207번 콜롬비아의 노르드버스 파노라마 커피. 이건 정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사하고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고소하고 시트러스하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펑키픽은 누구나 다 공감했던 210번 커피, 네, 라파르셀라 게이샤 커피로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픽은 나머지 2가지라고 이제 또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209번 페루의 마르셀, 211번 코스타리카의 랄리사 커피 이렇게 데일리픽으로 라리아. 네, 랄리아. 라리아. 리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리아. 네. 리아. 귀가 참 좋으시네요. 네. 네네. 좀 이해하겠습니다. 발음에. 네. 그러면 저희 첫 촬영한 스포일러를 함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 오픈될 커피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스포일러는 매달 할 생각이고 대신에 이제 여기 있는 구성원이 바뀔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 클라리멘토에 있는 직원분들을 전부 다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오픈되는 이 오늘 마셔본 커피들을 구매해 주시면서 혹시 이제 배송 메시지에 다른 커피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기재해 주시면은 같이 샘플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 같이 마셔보면서 즐기는 이 스포일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 또 스포일러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끝. 마레이시아 그 시장 그거 그건 대표님 마르쉐 아닌가요? 그 마레이시아 그 마레이시아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리얼 차이니까. 그쵸.